이게 일별 매출입니다. 뭐 11만원, 14만원, 9월하고 10월 매출 공개에 앞서서 제 카페에 이제 변화가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 카페에 그 머신 보시면 귀여운 스티커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홍보비 명목으로 스티커를 많이 샀었는데 이것 때문에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던 달도 있습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햄스터하고 오리 보일 거예요. 여기 오리, 또 여기 오리. 이게 뭐냐면 여기도 있죠. 이게 오리하고 햄리라고 합니다. 이 두 애를 갖다가 만드신 분이 건축학과 출신의 크리에이터인데 디자이너죠. 이분이 저희 상점에 입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페 들어오자마자 있는 그 단상인데 여기 보면은 손거울, 뭐 그립톡, 스티커, 에어팟 케이스랑 버즈 케이스, 마우스 패드까지 귀엽게 디자인해서 팔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따 남겨드릴 테니까 팔로우 해주시고,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손거울 4,000원, 그립톡 11,000원,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여기 입점하셨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이쪽 무인 카페 창업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토리 상점 물건 한두 개 사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내려가서 이것저것 말씀도 드리고 같이 커피 한잔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상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카페 오시면은 토리 상점 물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건축학과 출신인데 이런 걸 만들어 제작하다 보니까 저랑 또 친해지게 되고 뭐 그랬습니다. 이 중에선 그립톡하고 손거울이 잘 나가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카페에 요거 원래는 이제 아이스 음료가 많이 나갈 때는 아이스 뚜껑을 갖다가 두 줄을 채워놓고 여기 핫컵 뚜껑을 갖다가 자잘하게 한 10개 정도만 채워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핫컵도 나가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졌거든요. 지금 11월 9일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채우다 보니까 아이스컵 쪽이 한 줄밖에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가서 이런 거를 좀 채워줬어야 됐습니다. 홀더하고 여기 아이스컵 뚜껑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렇게 생긴 수납함으로 바꿨습니다. 예쁘죠? 사이즈도 제가 다 직접 측정해가지고 계획을 했던 거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는 라이노라고 하는 모델링 툴을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빠르게 모델링 해볼 수 있어요. 치수에 맞게 모델링을 해본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목재를 주문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카페에 그 사진 올려주신 분 있죠, 사진작가. 그분께서 저한테 선물로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손잡이닷컴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손잡이닷컴에 그 사이즈대로 재단을 하겠다라고 12mm짜리 자작나무 합판 그리고 4mm짜리 자작나무 합판으로 주문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라라고 해서 그 수납함 뒷판 아주 얇은 그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송을 받은 다음에 그 작가님께서 이렇게 피스를 박아주셨어요. 딱 이 상태로 주신 거죠. 자작나무 합판 배송 온 거 딱딱딱딱 대고 4T짜리 우라를 뒷판에다가 댄 겁니다. 저희 사무실이고, 이 뒤에 이제 후처리를 제가 했는데 안 그래도 카페 인테리어하고 남았던 스테인이랑 바니쉬가 있어가지고 칠했습니다. 지금 되게 얼룩덜룩 잘못 칠한 것 같지만 사진을 잘못 찍은 거고요. 손에 왕창 묻어가면서 이제 장갑을 못 끼고 해가지고 스테인을 3번 정도 칠하고, 그리고 바니쉬를 2번 칠했습니다. 스테인 칠하면은 이렇게 좀 매트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고요. 바니쉬라고 흰색이죠. 근데 이게 마르면 투명해집니다. 바니쉬를 칠하면은 쓱싹쓱싹 칠하고 결 안 보이게끔 쭉, 이것도 한 3번 정도 겹쳐서 칠했던 것 같아요. 마르고 칠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지금 만지면 맨질맨질하고 여기 반사되는 느낌 보이시죠? 그냥 스테인만 하면은 색상만 들어가고, 물론 어느 정도 방수는 되겠지만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쨌든 바니쉬를 위에 한두 번 정도는 더 칠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적재할 수 있어서 이제는 아이스컵하고 핫컵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게끔, 네, 이렇게 카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큰 변화는 어쨌든 첫 번째 토리 상점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멋진 수납함이 생겼다는 거, 너무 예쁘죠? 저희 카페 칠판에 두 분이 이제 또 써주셨는데, 저 카페에는 가끔 이렇게 무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거든요. 나날 화곡점 인스타 아이디도 남겨주셨고, 아래는 편한 커피, 이거는 제가 예전에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곳인데 거기 사장님도 감사하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두 곳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두 곳 다 지금 방금 새벽에 갔다 왔는데, 네, 이거 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저도 이제 답방을 가야 되죠.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무인 카페가 있었고, 여기 건너편에도 아파트들이 있지만은 여기는 잘 보면은 이렇게 건너오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무인 카페가 있는 그런 위치였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파사드는 두 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요. 카페에 기계가 보이고 여기는 완성된 음료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이 기계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뽑았고 왼쪽에 세면대도 있어가지고 손도 씻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시럽하고 뭐 이런 셀프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 봉투가 뭐냐면 테이크아웃 할 때 사람들 가져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그리고 편한 커피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것저것 나오는데 개봉동 있고 신림동에도 있고 몇 개가 나오거든요. 편한 커피 중에서 이제 무인 카페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5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제가 개봉동을 방금 갔다 왔어요. 참고로 여기 사장님하고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제가 만나 뵙게 됐는데 여기 갔다 왔거든요. 광명이 있죠. 뽑으러 갔다가 되게 감명 깊어가지고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때 밤에 사장님을 뵙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바로 옆에 셀프 빨래방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큰 마트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도 바로 앞에 있고 되게 위치상으로도 좋았고 파사드가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저랑 같은 티타임 A1 기계를 쓰는 분입니다. 이런 거 다 안내 같은 거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해놨죠. 제가 사실 이거 보고 따라 만든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혹시 길이 재도 되냐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흔쾌히 길이 재서 만들어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이즈를 좀 조정해서 만들었습니다. 편한 커피는 검색해보면은 파사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무인 카페인데 어디든지 좋으니까 꼭 한 번씩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게 잘 있고 나무도 되게 좋은 걸로 썼고 이거 목공 작업을 직접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퀄리티 있는 나무로 여기 마감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사진을 더 찍을 걸 그랬네요. 여기 사진 많을 줄 알고 안 찍었는데 아무튼 이제 카페 매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 나날 화곡점 사장님이랑 편한커피 사장님 놀러와서 이렇게 칠판에 써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살짝이나마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카페 매출이에요. 이전에 매출 공개했을 때는 아마 5월 5일이었나 아무튼 5일 단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가계부 쓰기 쉽게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이렇게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두 달은 뭐 이것저것 많이 사느라 아무튼 마이너스였고 이때부터 이제 플러스가 됐는데 이때 보시면 이게 매출 대비 이익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총 지출이고요. 여기가 총 매출 그리고 여기가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이 보통 41.67%라고 합니다. 이때 왜 이렇게 낮았냐? 제가 이것저것 피규어도 사고 스티커도 사고 이런 덕질을 하다 보니까 20-30만 원 정도는 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인 카페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더라고요. 왜? 매출 자체가 뭐 300-4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20-30만 원 정도의 지출도 꽤나 큰 퍼센트로 잡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그래서 좀 출혈이 좀 많았었고 이게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지출이 한 150, 160 정도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것저것 많이 사느라고 자꾸 높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줄여서 검소하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매출이 7월, 8월 더웠을 때는 400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9월, 10월 들어서 매출이 좀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1월엔 더 추워졌으니 얼마나 떨어졌을까? 한번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wmms.ubcn.co.kr 티타임 A1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매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로 들어가실 텐데 UBCN에서 결제 정보를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새벽 1시인데 3잔이 팔렸네요. 그리고 11월 달에 보면은 11월 8일 날 바로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10만 원은 넘기지 못했고 여기서 매출 집계를 눌러보시면은 지난달 검색하시면 10월이죠.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의 매출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일별 매출입니다. 뭐 11만 원, 14만 원, 15만 원, 13만 이게 일별 매출이고요. 이게 이제 총 매출인데 원 단위가 9원으로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현금 이 숫자가 계산에 더해집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UBCN의 나름의 좀 오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숫자가 더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기 빼기 1619를 해야 실제 매출이 됩니다. 그거를 였다가 적은 겁니다. 그럼 얘네 일평균 매출을 적어볼까요? 9월은 30으로 나눠야 되고 그리고 10월은 역시 또 31로 나눠야 되니까 얘네 일평균 매출입니다. 많이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죠. 일평균 13만 원이었다. 좀 아쉽네요. 11월 달에 지금 시작은 좋았는데 이번 달 볼까요? 이번 달은 시작은 좋았죠. 10만원, 10만원, 15만원, 13만원 좋았는데 흰색 부분만 보시면 돼요. 비 와가지고 안타깝게도
조금 제 예상보다는 살짝 떨어진 수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UBC 놓으셔서 매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지출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일단은 9월달부터 볼게요. 9월달은 이런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벤트 선물인데 한 20, 30만원 정도 이벤트 선물로 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저희 뽑기판이 있거든요. 뽑기 해가지고 1등 하면은 뭐 선물 주는 게 있어요. 올리브영 3만원권, 그리고 2등 하면은 만원짜리도 주고, 뭐 GS 상품권, 저희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3등 하면은 이 상품도 주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돈도 쓰이는 거고요. 전기세가 은근 안 나오죠? 99,000원. 10월달은 전기세가 72,000원. 10월은 한 10일 정도는 에어컨을 안 틀었던 것 같고요. 9월에는 24시간 돌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번 승합을 했었나 안 했었나, 몇 킬로와트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어쨌든 10만원 안쪽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위층 저희 사무실이 30평인데 저희 사무실은 난방하고 에어컨 많이 틀거든요. 그런데 20만원 넘긴 적은 손꼽습니다. 5년 동안 2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인 아이스크림집에 비해서 무인 카페는 전기세는 걱정할 만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뭐가 잘못됐냐면, 이거 보세요. 9월이고 10월입니다. 뭐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해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자판기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여기 지출이 없을 것이고, 기자재 브로맥하고 믹싱볼 세트 그거 사봤자 한 번밖에 안 샀죠. 그 뒤엔 뭐 살 일 없으니까. 영업비가 왜 필요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 시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트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아예 쓰지 않는 부분들 빼고, 지금 계산식을 안 물려놔서 그런데 좀 세세하게 쓰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지출의 추이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가계부 쓰는 것도 나중에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 만드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9월달 지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지출이 좀 250만원 정도로 높았던 이유는 원두 같은 것도 미리미리 많이 사놨고, 그리고 뭐 빨대라든지 아이스컵 뚜껑 이런 것들 미리미리 좀 사서 한 2박스씩은 좀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무인카페 하면 생각보다 창고 자리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10월에는 9월달에 미리 사놨던 제품들을 쓸 수 있으니 좀 지출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몇 달 정도 운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야 되는 소모품 종류가 좀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딱 사는 그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출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월별 지출 및 소요 경비를 써봤고, 이왕 한 거 여기 7월달이랑 6월달도 한번 볼게요. 6월달은 30일이고 7월달은 31일. 이게 평균 매출이라고 합니다. 1평균 매출. 네, 그렇고요. 무인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지금 또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하니까 저희 무인 카페 단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환영을 해줄 겁니다. 참고로 저는 거기 방장이 아닙니다. 바로 부방장이고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방장은 누구냐? 제가 아니라 아싸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운영하는데 바로 여기에요. 광명 사거리역 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메일비인 24 광명점, 여기가 바로 방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방장이 아닙니다. 부방장이 운영하는 데가 디팟. 그 부방장도 한 분 더 있어요. 참고로 방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 무인카페 메일빈 광명점이라는 거. 무인카페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가보면은 좋을 것 같은 지점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편안커피도 그 중에 하나였고, 여기 메일빈 광명점도 그 중에 하나고, 당연히 디팟도 슬쩍 껴넣어야겠죠. 그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메일빈 24 광명점, 여기가 바로 방장님 운영하시는 곳이라는 거. 여기도 두 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놀러 가세요. 꼭 놀러 가셔서 3잔 4잔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놀러 갔다 한 3잔 마셨던 것 같아요. 빼빼로도 많이 뽑아 먹고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가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유튜브하고 오픈톡방 홍보하다 보니까 방장으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방장님은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 좀 알아봤고, 다음 영상으로는 이거 가계부 쓰는 거 그리고 꼭 가봐야 될 무인카페 지점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